그런 브랜드들로 소킹을 해본 적은 있어요. 욕조에서 입고 들어가요? 네, 욕조에 입고 들어가고. 그럼 어때요? 굉장히 느낌이 나는 진짜 이 패션에 내가 한 획을 긋는 애인 것 같아. 그런 느낌. 근데 부모님한테 혼났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쇼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빠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갖고 나왔었을 때 이거를 잘 말리셔야 돼요. 어떻게 말리나요? 궁금한 게 이제 왜 사실 이제 옷이라는 게 최신 전자기기 이런 것도 최신께 더 좋고 옷도 이제 더 기술이 발전해서 최신께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굳이 막 80년대, 90년대 이런 제품들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근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본?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뭐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입었던 옷을 저희가 지금 입고 있진 않는 것처럼 아무래도 좀 일상생활에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디자인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리바이스라는 제품 자체도 사실은 되게 편안하게 입지만 되게 오래 입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 그때 디자인들이 변형이 돼서 지금의 디자인들이 또 나오고 지금의 디자인이 또 변형이 돼서 또 근본으로 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 그 사이클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는 확실히 이 베이직이 되는 아이템들이 항상 있다. 어느 아이템이. 그래서 여기 이제 레졸루트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 브랜드인데 리바이스 501을 복각한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구매하신 거예요? 이거는 국내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501 라인, 그러니까 뭐 여기 레졸루트 이제 710 라인 자체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이 리바이스의 501 라인을 그대로 따서 이제 복각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501을 한번 빈티지가 아니라 새 제품을 내가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레졸루트의 710 라인을 입어보시면은 아마 그래도 501 라인의 핏이나 이런 감성들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보풀 같은 느낌은 오래 입어서 아니요, 이거는 원래 그냥 코튼 원단 그대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면 100%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의 것들이 많이 나고 사실 이제 일본에서도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스포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맞춤형 데님을 맞춤으로 입으시고 국내에서도 이제 허정훈 데님 비스포크라고 국내에서도 비스포크를 해주는 데님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데님 있어요? 브랜드가. 국내도 있어요. 네네. 대구에도 진짜? 그 수요가 허정훈이라는 분이 원래 대구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가서 배우고 와서 지금은 아마 용산구에서 하고 있을 텐데 몇 번 같이 골프 친 사이입니다. 맞추신 적도 있나요? 맞추진 않았습니다. 왜? 어떤 청바지가 좀 너무 많아서. 많아서. 근데 이런 거랑 진짜 맞춰서 입는 게 그럼 다른 거예요? 옷이? 뭐 다르겠죠? 아무래도 뭐 원단이라든지 이런 리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본인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정 한번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허정훈 비스포크 데님이라고 치시면 아마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생산을 어떻게 하고 이 천들은 뭘 쓰고 하는 것들까지 한번 다 그 풀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 저 한번 맞춤으로 그건 또 알았어. 근데 제가 보니까 밑단을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얘는 뭔가 이렇게 좀 더 정교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리바이스는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실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셀비지하고 논 셀비지의 차이인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꼭 셀비지가 아니더라도 요새 이거를 많이 따라해요. 이게 보시면은 전문 용어가 있나요? 이게 원래 빨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놓은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구형 방직기가 있고 신형 방직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형 방직기가 좀 짧아요. 길이 자체가. 이 전체? 전체 이 길이 자체가 짧아서 끝에 부분에 이제 끝났다. 이게 끝이다라는 표시를 빨간 줄로 이렇게 원단 마감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셀비지 데님 구형 방직기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간색으로 끝에 스티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황색인데? 그러니까 짭인 거죠, 살짝. 뭐라고요?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냥. 똑같이 셀비지 과정을 했지만 색으로 어쨌든 다른 걸로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할 때 빨간색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셀비지는 빨간색 스티치가 상징처럼 된 거고, 요즘에는 신형 방찍기로도 일부러 이렇게 복각처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빨간색 스티치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유는 좀 방식기 자체가 짧다 보니까 이랬다. 이게 보니까 여기도 좀 다른 것 같아. 이 스티치 라인도 이것도 혹시 뭐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디자인 방식 차이 같은데요? 체인 스티치, 싱글 스티치. 이게 약간 왜 그러냐면 옛날에 리바이스에서 옷을 만들 때 이제 제가 아까 튼튼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구리도 구리인데 기본적으로 스티치 라인 같은 게 청바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청바지들은 스티치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튼튼하게 만들려고 안 찢어지게 만들려고 스티치를 여러 번 덧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복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티치를 뭐 옛날에 아무래도 튼튼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넣은 걸 거예요. 이거는 몇 년 정도 입으셨나요? 얼마 정도? 이거는 뭐 710 라인은 제가 주로 이제 가을 겨울 때 조금 많이 입고 있고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710 라인은 오늘 뭐 이제 501이랑 이제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허벅지에서 이제 밑단으로 조금 이제 조여드는 느낌의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가을 겨울에는 아무래도 코트나 아니면 상의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매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켓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포멀한 느낌으로 셔츠나 이제 니트웨어에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핏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뭐 711 라인 무슨 차이가 있어요? 711 라인은 이렇게 이제 좁아지는 거를 그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일자 얘네는 핏인가요? 완전히 일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저는 사실 얘네들을 좀 자주 입는 편입니다. 얘도 밑단이 이렇게 셀비지 원단, 웰비지 데님으로 되어 있고. 근데 색이 다르네요. 이 스티치 색이, 실색이. 뭐 자기네들 그냥 디자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뭐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르게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이거 레졸루트 전개하는 디렉터분이 하야시 상인가? 네, 맞습니다. 그분이 한국에도 몇 번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사이즈 추천할 때 좀 오히려 뭐 한 사이즈 적게 가거나 딱 맞는 거를 하라고 막 추천을 자주 하신다는데, 이런 사이즈 팁 같은 게 있어요? 레졸루트는 기본적으로 아마 처음 딱 입으시면 완전히 뭐라 그럴까, 레깅스를 내가 마치 다 입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완전 딱 붙나요? 완전히 딱 붙어요. 근데 이게 한 사이즈를 더 업해서 가면은 내 몸에 안 맞는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얘네 그 사이즈 제가 알기로는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즈가 다양하다라기보다는 사이즈는 기존대로 똑같은 허리 사이즈들을 갖고 있지만 기장에 대한 사이즈들을 또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장에 허리가 이게 뭐 33이다 그러면 기장이 뭐 31, 29 뭐 이렇게 해서 기장들을 그냥 딱 이렇게 수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라인들로 가지고 있어서 아마 되게 라인업이 되게 많고, 가시면은 또 입어보는 재미는 또 있어요. 레졸루트 자체가. 왜냐면 기장을 내 핏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온라인에서 사기는 조금 비추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애들은 그래도 우리가 청바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30만 원대, 40만 원대 청바지를 구매를 하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번 입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에 입어볼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레졸루트도 가서 한 번씩 직접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졸루트랑 리바이스 중에는 또 이런 질문 좀 그렇긴 한데, 뭐가 더 손이 자주 가거나 애착이 가는 청바지는 어떤 거예요? 사실 좀 너무 저는 이제 리바이스 아까 이거 516 라인을 요새는 엄청나게 많이 입는 516? 네, 엄청나게 많이 입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리켓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제 허스밴드 파리의 부츠 라인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이랑 또 매칭이 굉장히 잘 되고, 아니면 생노랑이나 이제 셀린느 구두 같은 약간 그 라스트 모양 자체가 뾰족해지는 것들에 조금 잘 어울려요. 살짝 부츠컷 라인이 조금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바이스를 요새는 좀 자주 입는 편입니다. 허스밴드 파리스, 저희가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입었던 이 청 셀비지 셔츠인데, 그쪽에서 이제 셋업으로 같이 전개를 하는 이
셀비지 데님인데 이거는 확실히 제가 이 레졸루트나 리바이스를 만졌을 때하고 이 느낌부터가 달라요. 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입어보고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도 이제 패션에 좀 관심이 생겼을 때 네. 이런 노머시 청바지를 사려고 갔던 적이 있는데 워싱이 안 됐다는 네. 걸 노넛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청바지들은 대부분 워싱 과정을 거쳐서 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노너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완전 빳빳해요. 빳빳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피부에 닿았을 때 감촉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뭔가 까끌까끌거리고. 근데 이제 또 저희 세대는 아토피 비슷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피부가 좀 민감하면은 이게 뭐 땀띠처럼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몇 번 시착해보고 입어봤을 때 나는 이걸 못 입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노너시 제품의 청바지들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옷 패션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막 풀카운트니 웨어하우스니 막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못 입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 부드러워지긴 하거든요. 네. 자기가 좀 많이 입어야 돼요. 입을수록 그럼 또 입을수록 부드러워져요. 조금씩 부드러워지는데 그걸 이제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껏 복각 브랜드라고 네. 한 3, 40만 원 주고 인터넷에서 시켰는데 못 입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게 좀 굉장히 공감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이거 영상에도 좀 자주 입었어요. 네. 제가 근데 이거는 이제 입어서 조금 지금 네. 유연해졌다 하는데 처음 입었을 때 진짜 가본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셀비지는 처음 입어봤었는데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제 이런 거를 처음 입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거를 자기 몸에 맞게 입을 수 있거나 그런 많이 입으셨으니까 저는 같은 게 네. 기본적으로는 자주 입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내 몸에 맞는 핏대로 이게 주름이 생기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되게 빈티지한 느낌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느낌이 완전히 싫으시다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소킹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네. 사용을 하는데 소킹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 핏에 잘 맞게 이제 만들려는 작업들이고 아니면은 내지는 사실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염료라든지 이런 오염 물질들을 좀 한번 세탁해내는 개념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빨 때 주의할 점은 세탁기에다 그냥 넣어서 돌리시면은 조금 그래도 많이 옷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한다.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네. 뒤집어서 이제 30도씨 이하의 미온수에다가 네. 한 2, 30분 정도 네. 그냥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뒤집어서 미온수에 2, 30분. 네. 네. 만약에 이런 색감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의 소금을 넣으시면 돼요. 소금? 네. 그러면 안 넣으면 색이 좀 덜 빠져요. 소금을 그러면 넣게 좀 되면. 연해지네. 그 소금 안 넣으면. 그거는 이제 뭐 온도 차이마다 조금씩 빠지는 감은 아마 다를 텐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워싱 전문가가 아니라서 30도 이하의 미온수에다가 하면 한 2, 30분 정도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색상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이물질이 빠진 상태에서 옷을 그래도 입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흐물흐물해진 상태에서 네. 착용을 하실 수 있어서 착용감이 아마 이전보다는 훨씬 좋으시긴 할 거예요. 셀비지로 된 것들이 다 처음은 되게 빳빳한 거 아니면 워싱에 처인 건지. 네, 노너시는 기본적으로 다 거의 99%다 빳빳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워너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원 워싱 한번 이제 만든 네. 다음에 워싱을. 근데 워너시도 사실 셀비지로 만든 것들은 엄청 부드럽진 부드럽진 않아요, 사실. 확실히 이게 취향 차이가 되게 네. 강하겠네요. 셀비지가 뭐 좋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라. 이제 뭐 편안하지 않다고 했던 부분도 네. 이제 옛날에 복각한 브랜드들의 이 청바지들을 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튼튼해야 되다 보니까 헤비웨이트인 경우도 사실 많고요. 리바이스에서 이제 가끔 좀 특별한 컬렉션으로 내는 경우가 헤비웨이트 데님 같은 경우 내는데 무거워요. 바지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좀 무겁다 보니까 좀 손이 잘 안 간다. 맞아. 네. 여름에 더워. 네. 아 진짜요? 레졸루트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일본산 원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카야마. 얘기하면은 이제 그쵸 일본산 원단이라고 하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냥 보통 이제 다 아시잖아요. 네. 더워요. 좀 더운 건 있어. 왜냐면 통풍이 그렇게 잘 되진 않는다. 네. 기본적으로 청바지들이 좀 덥긴 한데 아무래도 좀 저도 그래서 땀띠가- 더운 느낌이 조금 들긴 네. 해요. 실제.
근데 아까 이제 소킹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제가 봤는데 진짜 이거를 입고 욕조에 들어가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열정이 과다하면은 그쵸. 그런 이제 적도 그거는 있고. 이제 예전에 많이 해봤죠. 20대 때는 진짜 예전에 저희 그 촬영하시는 분이 저희 이제 리케 대표님이신데 연배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이대 앞에 가면은 사실 이런 썰까지는 내가 안 풀려고 잠백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청바지계의 우리나라 레전드. 우리나라의 리바이스라고 불릴 네. 정도의 그런 잠백이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뱅뱅이 그 더 옛날로 가면 뱅뱅? 이제 뱅뱅도 있지만 진짜 해외 문물을 접하고 싶다 그러면 겐 유지드라는 네. 그런 청바지들이 있었습니다. 겐 유지드 한 번도 안 입어보긴 했어요. 못 입어봤죠. 아. 그거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입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개는 하고 있잖아요. 다. 뱅뱅. 겐 유지드 뱅뱅은 있죠. 그쵸. 겐유지수도 하고 있고 잠뱅이도 하고 있어요. 담뱅이도 있나요? 아직? 잠뱅이도 저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전뱅이 롱패딩 하나 있어요 집에. 아, 청바지 괜찮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버커로 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리바이스가 한번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입으셨나요 리바이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통을 살짝 줄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 스키니. 그래가지고 그 10몇만 원짜리 리바이스 바지를 사가지고 통을 줄여놔가지고 이제는 못 입어요. 아. 그래서 다 그냥 버렸어요. 좀 네. 예측을 못 하셨네요 트렌드. 아, 뭐 그때 당시 친구들 다 따라해서 뭐 그때 당시에 다 줄여가지고 네. 근데 저 혼자 막 교복도 그렇게- 줄여 입었으니까. 예, 교복도 다 줄여 입혔는데 그 다음에 뭐 292513 스톰이라고 하는 또 브랜드가 네? 또 있었는데 292513 292513. 스톰이라고 하는 브랜드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스톰이었죠. 스톰. 네. 진짜 그 청바지를 사려고 저희 때는 이제 그 잡지 매거진이 있어요. 네. 패션 잡지 매거진. 네. 뭐 오빠이. 세시, 뭐 뽀빠이는 일본 거고. 아 네. 그거는 이제 되게 좀 패션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좀 멋내보려고 이제 뽀빠이를 읽다가 이제 GQ로 넘어오는 이제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저희 때 이제 청바지로만 논하자면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런 브랜드들로 소킹을 해본 적은 있어요. 한번. 욕주에서 입고 들어가서. 네, 욕조에 입고 들어가고. 그럼 어때? 굉장히 느낌이 나는 진짜 이 패션에 내가 한 획을 긋는 애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근데 그 부모님한테. 혼났죠. 아. 또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쇼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빠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갖고 나왔었을 때 네. 이거를 잘 말리셔야 돼요. 아 어떻게 말리나요? 예를 들면 집에 그 샤워 타월이 아마 엄청 큰 게 아마 하나씩들은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럼 샤워 타월을 밑에 까시고 깔고. 이 청바지를 까신 다음에 돌돌 말아주세요. 샤워 타월 채로 김밥 네네. 말듯이. 근데 김밥 말듯이 말아주시면 너무 세게 짜지도 말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해서 물기만 살짝 없애주는 네. 정도로만 하시고 그 청바지를 그대로 그냥 말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네. 이게 청바지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롤링까지 다 끝났어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말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늘어나요. 아, 허리도 늘어나요. 물이 무게 때문에. 네. 네.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소킹을 한 이유가 전혀 없어지잖아요. 딱 맞추려고. 네, 했던 인치가 건데. 완전 달라지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청바지는 이렇게 평평하게 말리는 거를 무조건 감추습니다. 쇼킹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뭐 네. 사실 그 몇 인치, 0. 몇 인치까지 내 몸에 맞춰서 입겠다. 이제 뭐 그러려면 진짜 본인이 입고 들어가시면은 한 번쯤은 추천해볼 만은 한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몇 번 자연스럽게 입다 보면은 네네. 본인 몸에 좀 핏에 체형에 네네. 맞아지네. 네. 보니까 이것도 좀 눈길이 가던데 이 청록색? 네네. 이거는 무슨 브랜드인가요? 이거는 네. 드롤드 무슈 맞죠? 아, 네네. 드롤드 무슈라고 이게 하는 데마크 브랜드. 드롤드 자켓도 입으시나요? 무슈는 프랑스 브랜드일 거예요. 아, 드롤드 무슈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 친구는 제가 한 3년 전에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고 그냥 데님들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네. 뭐 이런 색감의 데님들 요새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입은 거 몇 번 봤었는데 항상 탐나더라고요, 색감이. 이게 그 어디지? 브랜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에크하우스 라타에서 약간 이런 색의 제가 아모멘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이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몇 번 입으신 거 보고
충분히 좀 트렌디하게 활용 근데 가능하겠다. 그렇게 안 비싸요. 이 브랜드가 그 네. 젠테에 들어가면 엄청 싸게 팔고. 네. 실제로 이런 종류의 것들은 10만 원 초반? 네, 맞아요. 맞아요. 때 아마 구매하실 수 있고, 해외에 이제 뭐 배송으로 오시면 뭐 이제 뭐 배송비가 조금 추가되는 정도. 확실히 이거 안 사요, 사람들. 이런 색깔 누가 입어요?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만 네. 입지. 네, 확실히 일반 사람들은 안 입어가지고. 또 버튼입니다. 네. 네. 저는 왜냐면 사이즈감이 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퍼 타입을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이 엉덩이에도 리벳 있는 거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 없어진 거. 뭐 굳이 네. 요새 앉을 때 뭐- 아프니까. 아니 요새 다 네. 뭐 요새 광고한 거 아니잖아요. 네. 요새 다뭐 변형이 되고. 네. 그리고 브랜드들은 아마 이런 진을 만들 때 고민을 할 거예요. 네. 왜냐면 리벳을 다 달고 리바이스처럼 나오게 되면 나는 내 브랜드를, 내 가치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리바이스의 가치를 이 안에다 또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고, 좀 더 아까 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입기 편한 웨어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리벳을 안 다는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머니까지.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좀 계속 같이 봤던 청바지 데님들은 완전 뭐 복각이나 완전 이전 근본 이런 건데, 사실 최근 들어서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발렌시아가 뭐 캐더싱 과감한 게 들어간 거나 뭐 진짜 트루 릴리전, 뭐 디스케어드 이런 것들도 점점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청바지하고 지금까지 봤던 이런 좀 복각적인 청바지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일단은 우리가 청바지라는 거를 볼 때 가장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계속 얘기하지만 신형 방직기와 구형 방직기로 나누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거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신형 방직기도 신형 방직기인데 이제 스판이 들어간 데님과 스판이 없는 데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데님은. 보면 알아요? 요새는 스판이 들어가게 좀 대부분 나오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허즈밴드 파리스나 레졸루트 같은 건 스판이 없잖아요. 사실 딱 보면. 그래서 처음 입었을 때 되게 네, 불편해요. 사실 스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스판이 있는 회사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터키가 데님으로 유명하거든요. 터키의 이스코사가 사실 거의 시장을 스판 데님은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원단 회사입니다. 네, 원단 회사 터키의 이스코하고 이제 유니클로에다가 납품을 하는 카이하라 데님도 스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쪽이 이제 스판 데님으로 유명하고, 기존에 이제 콘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또 오카야마 쪽에도 있고요. 오카야마 쪽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많이 입지만 모르는 브랜드가 이제 칸디아니 데님. 칸디아니? 네, 칸디아니가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 이탈리아 데님 회사인데, 그래서 이탈리아도 데님을 잘 만들어요. 칸디아니가 아페세나 뭐 디스케어드, 아크네 같은 곳에 다 납품하는 회사고, 이제 대부분 많은 쇼에도 서요. 칸디아니 데님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여기 플렉에서도 칸디아니 데님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맛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건 칸디아니 뭐 협업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플렉지는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이거 뭐 언제 몇 년도 제품?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냥 사신 거? 싸가지고 한 6만 원인가 주고 이 샀는데. 스판기가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런 핏하고 컬러 거의 안 내잖아요. 그쵸. 저도 네.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해가지고 못 입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새 스파 브랜드나 여러분들이 입으시는 데님 같은 경우는 이스코사의 데님이나 카이하라의 데님을 확률이 높다. 좀 더 네. 입었을 때 편하고 스판기가 있는 편안한 그래서 데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앞으로도 그쪽이 좀 강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왜 이런 그러냐면, 레졸루트. 왜 그러냐면 저건 이게 길들이고 네. 기본적으로 무게도 나가고 네. 여름에 덥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패션을 멋으로 입을 수는 있겠지만 실용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좀 멋은 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 요즘 최근에 나온 최근에 많이 나온 청바지들이 이제 스판의 청바지들이 네. 이제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구찌 바지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구찌도 칸디안이 썼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사실 요즘 말하는 편한 느낌의 아닌데 이건 편한 느낌 아닌데요? 딱 봐도 근데 이거 셀비지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입는 제품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원단감이 이 완전 일본 원단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치. 두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본 원단은 보통 이제 몇 온스 이상의 원단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구찌나 무슨 보테가 베네타 등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브랜드들은 조금 얇은 원단의 온수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좀 더 두껍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불편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 온수 차이에서 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해요. 입었을 때는. 진짜요? 네. 왜냐면 지금 보셔도 이렇게 확실히 이게 네. 둘 다 좀 빳빳한 느낌은 있는데 이게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뭐 사실 거의 뭐 트레이닝 팬츠만큼 거의 부드럽다고 봐도 사실 얼마나. 트레이닝 팬츠만큼. 네. 저 구찌에서 일은 안 하는데. 근데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그만큼 비싼 돈을 주고 네. 한 번쯤은 입어볼 가치는 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구찌요? 아니 그러니까 구찌든 뭐 구찌는 어차피 뭐 네. 여기에 광고를 줄 의향은 전혀 없을 테니까. 구찌는 네. 그렇죠. 구찌나 보테가 베네타 이런 거 한 번쯤은 입어보셔도 괜찮지만 가격 대비로 굳이 얼마 정도 차이 나죠? 레졸루트랑 구찌랑? 뭐 2배 차이 나요? 3, 4배? 3, 4배? 두배는 아니고 더 차이 나죠. 네네. 3, 4배 정도 차이 나고 100만 원대 이상은 되니까 100은 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브랜드 근데 값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걸 이렇게 입고 있으면 구찌를 입었는지를 전혀 몰라요. 롤업을 해야 보이는데 네, 그래서 굳이 롤업을 해서 입어야 되는데 이 롤업을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입는다? 이거 네. 너무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 같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진짜 돈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패션을 좀 사유하고 싶고 뭔가 좀 구찌라는 브랜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 브랜드 무조건 입는 거는 진짜 무조건 추천드리지만 굳이 돈 모아서 사진 않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저게 보여서 멋이 떨어진다. 그쵸. 요즘에. 근데 이 하얀색 데님도 그러면 레졸루트인가요? 사실 네. 레졸루트에서는 이 흰색 원단을 안 만들어요. 왜냐면 처음 보는 이분들이 거지. 갖고 있는 가치 자체가 이제 블루 데님을 원래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만 만든 별주 버전으로 레졸루트에서 이제 나온 버전이고 한국에서 크림진이 막 유행할 때. 네. 그래서 나온 버전이고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구매한 것 같아요. 한 얼마 1년 조금 넘게 기다려서 받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년 기다렸 1년 기다렸 1년 넘게 기다렸죠. 왜냐면 먼저 오더를 넣어놔야 되니까. 별주 버전으로 이제 만든 제품을 구매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되게 막 입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레졸루트에 대한 팬심으로 그냥 별주 버전이니까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이걸 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청바지들을 좀 봤는데 근데 사실 너무 청바지 비싼 되게 브랜드들 많아요. 입문하시기에는 다소 3, 40만 원대를 그냥 사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사실 물론 이제 아는 만큼 보이고 더 이제 깊어질수록 보이겠지만 그냥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청바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적당한 선에서 좀 데님의 맛을 느끼기 좋은 브랜드들은 좀 있을까요? 바로 유니클로죠, 유니클로. 유니클로, 무조건 유니클로. 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플렉진도 플렉진인데, 유니클로를 제가 막 진짜 강추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제가 아까 말했던 원단 회사들 중에서 카이아라 데님이 유니클로에서 주로 쓰거든요. 근데 그 카이아라 데님이 해외 명품 브랜드들한테도 납품을 해요. 그 데님을 똑같이. 근데 이제 대부분 같은 원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드는 사람과 만드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한 최소 다 5배, 6배까지 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단이나 기본적인 품질만큼은 좋은 편이다. 유니클로 네, 유니클로가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예전에 청바지 장인분한테 들은 게 있어요, 소식을. 청바지 장인 그 칸디아니의 알렉스 장 선생님이라고. 네, 한국 분이신데요. 이거 그 대회비를 여기서 대회비요? 알렉스 장님. 네, 알렉스 장 선생님이신데 지금 공개돼도 되나요? 지금 칸디아니 지사장으로 계세요. 한국 지사장님으로. 근데 제가 이제 청바지 공부하겠다고 그때 무작정
만나 뵙고 싶다. 뭐 어떻게 연락을 하셨죠?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 진짜요?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청바지에 이제 열정이 가득하시네, 사람들. 그때 공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유니클로에서도 이 야나이 타다시 회장님하고도 몇 번 만났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니클로 셀비지 라인 가장 유명한 제품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기업에서 좋은 원단인데 그 기업에서 청바지를 파는데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팔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다. 대신에 그걸로 손해를 본 거를 다른 제품으로 메꾸는 거죠. 근데 뭔가 자기네들의 프라이드가 자기네들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템 정도는 조금씩 적자를 보더라도 팔아야 된다. 미끼 상품. 예. 그래서 품질도 좋고 원단도 좋고 엄청 좋으니까 유니클로에서 미는 그 정도 라인은 손해를 보고 팔 정도면은 사람들이 처음 입문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입문했을 때 유니클로 사실 매장 되게 많으니까 네, 매장도 많고 접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느껴보고 이제 더 이제 깊어지면은 뭐 국각 브랜드나 리바이스 이렇게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겠네요. 네. 유니클로 처음 알았어. 유니클로 좋은 데님 원단인 거. 유니클로는 웬만하면은 다 좋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그 소비자들도 입어보면은 느끼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저희 어머니도 유니클로 히트텍하고 유니클로 히트텍하고 탑10 히트텍이 있어요. 탑10 히트텍은 한 2년 하니까 다 해졌더라고요. 다 늘어나고. 근데 유니클로 거는 이제 한 3년 정도 했는데도 아직도 짱짱하다고 유니클로 거를 더 사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는 좀 다른 썰인데. 네. 썰? 갑자기 히트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히트텍도 여러분들 그 빠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섬유 유연제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봐요. 그러니까 기능성 의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 원단 안에 이미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섬유 유연제를 넣는 순간 그 옷감이 기능을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온이. 네, 어머님은 올바른 세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빠셔야죠. 물에? 그냥 이제 물에 빠시되 이제 저희가 흔히 쓰는 이제 세세들을 넣으시고 그냥 거기까지만 끝내셔야지. 섬유 유연제랑 건조기까지 들어가면 그 기능성은 이미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가복이라든지 레깅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섬유 유연제랑 그 다음에 건조기에 넣으시면 세제는 넣어도 되는 거죠? 세제는 괜찮아요. 맞아요. 세탁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저런 팬츠들 있잖아요. 고가 이런 것들 이제 세탁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세탁기에 돌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냥 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 세탁기에다가. 아니면 냄새라기보다는 냄새 나나요? 아니. 그냥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 빠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레졸루트도 저는 뭐 711 라인은 여름 때 입고 그 밖에는 가을 겨울에 입으니까 보통 이제 그 시즌 때 입고 나면은 한번 빨아 놓죠 그냥. 그리고 다시 보관을 그냥 보관해 놓고 또 뭐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보관할 때는 약간 이렇게 접어서 해두시는지 아니면 그냥 S 이런 거에다 걸어두시는지. 절대 안 접죠. 그냥 접으면은 이게 자국이 남으니까. 그냥 저는 대충 이렇게 놔둬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못해서 그래서 뭐 하는데 보통 이제 바지거리에다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그냥 해놓으려고 하는 편이긴 하는데 거의 이제 입고 나면은 이제 또 나중에는 이제 다 뭐 접어놓고 이제 그런 편이 입을수록 이제 사실 덜해지는 거예요. 또 청바지 하면 어쨌든 저희가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리바이스도 광부들이 입기 시작한 워크웨어였고 요즘 최근 들어 이제 쇼를 보면은 워크 자켓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 있잖아요. 빈티지 프리미엄가가 엄청 붙었대요 지금. 그렇죠. 카네가 입기 시작해서 최근에 사카이랑도 같이 콜라보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팀버랜드 그게 신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국내 브랜드에서도 룩북 찍을 때 팀버랜드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팀버랜드는 이번에 루이비통 컬렉션에서도 팀버랜드 같이 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워크웨어가 진짜 우리가 트렌드 최전선으로 좀 오고 있는 건지 또 워크웨어 어쨌든 하면 청바지를 또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청바지가 결국에는 이제 최전선으로 오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워크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워크웨어 뭐 저번 편에서도 제가 언제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워크웨어의 형식이 약간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저는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예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보수적인 회사, 그러니까 지금에 들어서는 이제 출퇴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나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옷의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워크웨어가 사실 이름은 워크웨어지만 이제는 일할 때 입는 옷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캐주얼한 옷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미니멀 웨어나 뭔가 질센더나 이런 느낌의 옷들이 강세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회사원들도 입을 수 있으니까. 예,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조금 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안 과한 제품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뭐 미니멀 라인 정도에서는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데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워크웨어의 형식의 옷들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니멀 라인,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보수적인 회사를 다니는 옷에서는 아무래도 청바지도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허용이 되면서도 사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의 퍼렐 윌리엄스가 이번에 쇼를 기획하면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냐라고 나타낸다면 뭔가 자유로움과 자연과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크웨어의 이러한 형식들은 뭔가 이런 자유로움과 자연과 융화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을 때 봐서 강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보수적인 문화에서 자유로운 문화로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복장이 자유로워지니까 뭐 청바지나 이런. 네, 뭐 복장만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사람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유럽의 도시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 막 많이 뜨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여행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조금 바뀌었어요, 생활이. 코로나 이후에 뭔가 억압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더 자유롭고 이런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워크웨어도 오히려 이름과는 반대되게 자유로운 성격의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일할 때 워크웨어 누가 입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라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워크웨어라는 거는 그냥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근본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는 웨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워크웨어를 계속적으로 만들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워크웨어 형식을 띠고 있는 자켓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초호 자켓들도 워크웨어에서 나왔고 그 워크웨어의 초호 자켓을 만들고 있는 데들은 사실 드레이스도 초호 자켓을 만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들은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대 스웨이드까지 가미가 되면 500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뭐 사실 쿠치넬이나 이런 남성복들을 만드는 데서도 워크웨어를 기반으로 한 자켓들이 디자인들이 좀 눈에 띄게 나오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포켓이라든지 아니면 그 초호 자켓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만듦새, 그 틀,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를 어떤 재료를 쓰느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베리에이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워크웨어를 진짜 워크웨어를 그때 막 입었었던 막 멜빵 바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말고 전체적으로 그냥 좀 그 워크웨어를 진짜 그 자켓 종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청바지나 이제 면바지 형태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시대에 전해지고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디자인을 딴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다. 이제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감이 가는 게 프라다 이번 쇼도 보면은 다 셔츠랑 뭐 슬랙스 이런 타이까지 메고 있는데 좀 컬러감 들어간 비닐을 많이 믹스매치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 되게 확실히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것 같고 되게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오피스와 뭔가 자연의 그런 조합을 담아냈다고 하더라고요. 프라다 이번 쇼에서도.
워크웨어 말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카라트 네. 같은 게 이제 대명사겠죠. 아 근데 워크웨어가 참으로 특이한 게 네. 스트릿에서 워크웨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왜냐면은 우리가 카라트를 사실 네. 워크웨어긴 하잖아요, 카라트가. 네, 근데 그게 근데 워크웨어 느낌보다 요즘에 스트릿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뭔가 힙합 하는 사람들이 맨날 입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럽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카라트가 진짜 유럽에서 인기가 많아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뭔가 힙합, 약간 흑인 소울, 뭔가 흑인 랩, 약간 이런 쪽을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카라트를 굉장히 많이 젊은 영 에이지에서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연스럽게 카라트를 그런 식으로 입다 보면은 워크웨어인지 모르고 워크웨어 그렇죠. 입다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워크웨어인지도 모르고 입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엄청 많죠. 근데 뭐 사실 워크웨어, 오늘은 일단 데님이지만 이 워크웨어라는 거, 그 다음에 데님,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초호 자켓이나 아니면은 뭐 빈티지, 아메카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연관성이 다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뭐 하나만 딱 콕 집어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얘기를 해야 이 한 가지 저희가 얘기하려는 데님들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워크웨어 자켓이나 또 이런 네. 것들 제가 또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건 가지고 계실까요? 뭐 이를테면 빈티지샵에서 일본 빈티지샵에서 구매한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 초보 자켓 같은 것도 있고 화이트 버전이 또 있거든요. 또 그거 얘기하면 또 막 썰이 너무 길어져요. 네, 이게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다음 편에는 워크웨어나 아메카지로 한번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네요. 다음에 또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조회수가 좀 나오는 네. 제가 1000회 이상 나오면 패션 반죽이 조회수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반죽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네. 이름 어때요? 패션 반죽. 수제비도 아니고. 귀엽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반죽이 뭐 그냥 여러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반죽하듯이 네. 다 같이 얘기하는 그런 네. 것들. 저의 약간 성장 과정을 담는, 제가 뭐 아직 뭐 엄청 많이 아는 걸 아니니까 알아가는 과정을 구독자분들랑 함께 또 성장해 나가는 콘텐츠입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데님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그 우성님하고 이제 계속 나오는 찬원님하고 데님 팬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하는 말에는 사실 정답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많이 담긴 얘기들이었고, 그래서 뭐 레졸루트, 리바이스 막 이런 걸 무조건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훨씬보다는 이거 말고도 좋은 데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유니클로나 요즘 뭐 발렌시아가 트루리전 이런 브랜드들도 많이 관심 가져보고, 그리고 이게 시작이 어쨌든 뭐 워크웨어 그런 거에도 여러분이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좀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데님을 우리가 정말 많이 저는 정말 많이 입거든요. 옷장에도 와이드한 핏, 플레어한 핏, 스트레이트 핏, 진짜 핏별로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입는 거를 한 번쯤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알아보는 거는 또 재밌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이거 이런 디테일로 막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광부들이 주머니 안 찢어지게 만들려고 막 립에 박은 거야.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훨씬 재밌으니까 좀 더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못다한 이야기. 지금 근데 오늘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알겠어. 이게 약간 못다한 이야기라고 그런 별책 부록 같은 느낌인데 네.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 사실 우리가 옷장을 한번 열어보면 데님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보통의 경우에 아마 3개 이상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세탁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느 거에 매칭을 해서 입었을 때 좀 자연스럽게 이 데님 소재가 잘 보이고 자연스러운 핏이 잘 보이는지 한 번쯤 그냥 도우 채널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우 채널 홍보까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번에 이제 재미난 콘텐츠로 저희 패션 반죽을 유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